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와, 오늘 엄청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뭔 일로 오늘 이렇게 이럴 때 무더기로 몰려왔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한 떼거지로 놀러 왔다고 그러나요? 예, 별빛성님 오늘 뭐 날인가요? 오늘은 운이 터지는 날인데요. 운이 터져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네.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지하철 딱 다 앉아서 오고. 네, 지하철도 그리고 앉아서 오고. 경복궁역에 딱 내렸는데 새로운 세계에 온 것처럼 아. 중국어가 막 들려요. 막 니하오. 네. 맞아요. 중국이 你叫什么名字? 네. 싱글벙글하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아. 여기 경복궁에 한복 빌리시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일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뭐, 이건 아무래도 고궁이 있는 곳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그리고 한복을 빌서 이 고궁 맞아요. 가면 무료잖아요. 무료예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한복 빌려가지고 고궁 구경하신 분들이 열반갑에 한복을 입고 오면 50% DC를 아, 진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아. 예, 본인은 뭐 한복 입고 오나 안 오나 본인은 50% DC 받잖아요. 네, 그렇게 없는 듯이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안 나와가지고 네. 주변에서 저 잘렸냐고 아, 어떻게 된 일이냐 별빛님 잘렸나요? 그렇죠.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 잘렸다고는 안 알렸군요. 네, 그럼요. 저 네.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 네, 방청객으로도 나는 목소리 출연이라도 할 것이다. 오, 그렇군요. 오늘도- 근데 네. 한때 잘렸다는 소문이 드는 우리 김 원장님. 어떻게 오늘 또 나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저는 계속 잘린 걸로. 잘린 걸로 계속 네. 계시는데, 네. 아픔 해방 의원은 아픔이 많이 해방이 됐습니까? 그 아픔이, 네네네. 특히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서요, 제 환자 치료에 더 많이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의 마음. 보여주세요. 나만의 마음. 네. 이거 저 디자인 책. 예쁘다고 네. 난리 났어요. 그래요? 저 네. 책 진짜- 디자인만 예쁘고 진짜- 내용은 별거 진짜 없다. 막 이 열심히- 내용인 것 열심히 같네요.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공부 엄청 하셨다. 그럼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는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 평생 아픔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특히 저의 아픔을. 그렇죠. 아니 본인은 어떤 아픔이 있으시길래 그 아픔을 해방시키려고. 황심사 애청자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건데 제가 네. 일형 의사이기도 하지만 일형 소아당뇨 환자이기도 하니까요. 풍악을 울리시군요. 네. 제 아픔이 해방될 거라. 그렇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모자선 묘령의 여인은 대체 뭐길래 지금 본인이 핸드폰 관리를 지금 항심소에서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뭐 문자 온 거 있나 싶어가지고 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나만의 마음 네, 이 책을 저도 살짝 읽어는 봤는데 살짝 읽어보셨군요. 너무 네. 두꺼워서 다는 아직 못 읽어봤고 그렇군요. 이 나만의 마음이랬을 때 이 나는 박사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 시작 라고.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 책들은 박사님의 마음, 박사님만의 마음을 표현하는 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요? 박사님만의 마음. 그래요? 저는 박사님 책들이요. 맞아. 그래서 탄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에게 이, 하는 고민. 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짝사랑 막 이런 거. 그러게요. 저와 그러게.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안 읽겠다는 게 적게 봤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진짜? 네. 저는 뭔가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이때까지 책으로 다 내신 것이 아니고 연구 결과가 네. 바로 나만의 마음이고 나의 목소리인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네. 연구, 하는 일 따로 내 마음 따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이로 그렇죠. 직장에서 그러게요. 오랫동안
그러게요. 산업이 이제 산업이. 근데 산업이 슬픈 얘기 전에 저희가 12월 달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잖아요. 12월에 무슨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심리 상담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데? 셜록학님에게 네. 우리가 연말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는. 새해 10년 계획 세우고 뭐 올해 친구들 만나서 너 올해 어떻게 보냈어? 뭐 좀 직장 생활 할 만하니? 연애하고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셜록항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요. 셜록한테 물어보면 뭔가 내 삶에 이 얽히고 설킨 거 사건들이 좀 해결이 되나요? 네, 해결이 많이 돼요. 그래요? 저는 이제 소화 장애가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소화 장애가 해결이 네. 됐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항상 뭔가 고민이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나의 이런 또라이 짓을 버려놓고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인가 아닌가 하면서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체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면 밤마다 막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다 개워내고 전형적인 참 이 eating disorder, 뭐 섭식 장애 맞아요. 그런 현상을 겪으셨다는 말씀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는 조금 이 나만의 마음 책을 읽고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로맨티스의 솔루션을 그 저기한테 아이디어 적용했군요. 근데 막 써요. 나 막 오늘 써요. 기분이 나빴어.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 방송에 빌런이 한 분 들어오셨거든요. 네, 빌런을 그래가지고. 퇴치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무시를 했었는데 네. 이번 사람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뭐 아줌마라고 놀리길래 저 아줌마 방송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방송 할 때 그럼 그때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꾸를 제가 했더니 아이고. 이분이 막 신나셔가지고 아이고. 진짜. 채팅 테러를 막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해 행위를 한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일기를 쓰면서 느꼈죠. 누가 나한테 침을 뱉을 수는 있지. 왜냐면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근데 얼른 닦고 휴지통에 버리면 되는데 제가 자꾸 그 휴지를 열어서 계속 보고 막 묻은 팔을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보다 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침? 네. 그럼- 빌런이 아니라. 빌런이 아니라고? 네. 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잘했어요. 라고 해주는 게 지금 이 그래서 상황에서는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무시를 해야겠다. 원래대로 해야겠다 하면서 정리를 좀 했죠. 그러면 네. 증문즉답도 잘했어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 그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렸는데. 자, 그럼 빌런과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저한테 앞으로 고민 상담 해주세요. 이런 빌런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런 방송하냐,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네. 이런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질을 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게 들리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엄마가 잔소리해요. 상사가 잔소리하고 불러서 지랄을 해요. 그럼 지랄할 때 넌 어떡하니? 너도 맞불을 놔가지고 지랄을 하면 좋으니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딱 쓰면서 속으로 그냥 이러면서 있다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는 게 낫니? 개소리는 개무시가 답이죠. 그렇죠. 멍멍이 소리 하는데 같이 망망망 이렇게 해줄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코 그 멍멍이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더 그렇죠. 진나요? 멍멍이 소리는 계속 나요. 그래서 멍멍이 소리 날 때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마치 없는 듯이 우리 동네 개가 아니니까 내가 모른 척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후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크든 작든 12월 매주 금요일에 이곳에 오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오면 있으면? 그렇죠. 오면 바로 현장에서 이 원팁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특히 뭐 직접 올 수 없으면 본인이 WPI 검사를 해가지고 간단한 질문을 또 라이브로 바로 줌으로 또는 채팅창에 올리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WPI 검사한 거를 함께 하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로맨티스냐, 아이디얼리스트냐, 리얼리스트냐, 휴머니스트냐에 따라서 망망망 하는 소리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아니면 지금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연말도 되고 했는데 바꾸면 어떨까요? 뭐 이럴 때도 그 사람이 리얼리스트냐, 로맨티스트냐, 휴머니스트냐, 에이전트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프로파일 설명도 좀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오. 박사님, 그런데 방금 WPI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 그 나만의 마음 여기서도 WPI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네. 잠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WPI 잠깐 좀 설명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좋아요. 그거를 내가 설명하기보다는 김 원장님에게서 아. 나에게 WPI는 무엇이고 그게 내용이 어땠어 내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생생하게 내가 이야기하면 바로 이게 강의가 돼버리잖아요. 원장님에게 본인의 생- WPI란 그렇죠. 펑스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WPI 그 심리 상담 검사의 일종이거든요. 그게 MBTI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도 그럼-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박사님 책에 사실 이미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몇 %, 달걀 몇 %, 쇼트닝 몇 % 이렇게 되면 어떤 빵인지 머리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빵은 식빵이에요. 이 빵은 바게트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 결과가 이해가 쏙쏙 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성격 검사거든요. 그리고 에이. 이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환자 진료할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질병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심리 검사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뭔가 심리 검사인데 내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거다. 이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면 의사로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네. 제가 저 자신을 이해하거나 또 제 질병에 대해 치료할 때도 활용하고 있는. 뭐 의사가 아닌 우리 별빛정이네. 저는 네. 그 자기평가랑 타인평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타인평가라는 개념을 올해 들어선가 알았던 것 같아요. 팡심소는 한 7, 8년 전에 알았었는데 자기평가는 사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건데 MBTI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도 저는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타인평가와의 갭을 항상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실제 내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그 타인평가의 갭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디얼리스트가 되게 높은데 셀프가 좀 갭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하루는 확신이 엄청 들었다가 그렇죠. 하루는 또 완전 바닥을 쳤다가 그렇죠. 그래서 왔다리 하는 것이 이 프로파일로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MBTI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차원적인 또는 2차원적인 측면에서 당신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INTJ 하면 당신은 소심하지만 냉철한 감각을 가지고 뭐 직관적인 판단을 뭐 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짜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이게 이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수준에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면 WPI는 자기평가는 진짜 MBTI에서 나오는 성격이 뭐다. 그래서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잘 부대끼면서 또 맞추면서 그러면서 약간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 리얼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심하고 예민하고 항상 불안에 뜨는 로맨티스트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어시아시아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뭔가 멋있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마누라한테는 깨갱하는 어떤 분처럼 휴머니스트로 나타나고 또 별빛정처럼 본인 딴에는 이래 본다고 하는데 아줌마예요 아가씨예요 그럴 때 막
상처를 받다가 아가씨 나를 아줌마로 보다니 어떻게 네가 아줌마 방송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네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이러면서 엉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하는 또 약간의 자학하는 느낌도 때때로 가지는 이 아이디얼리스트 뭐 그리고 또 에이전트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이게 단순히 성격을 조금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검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WPI는 어떤 성격 검사와 다른 점은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성격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타인평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성격대로 살면 내 삶이 힘드니까 내가 성격 많이 죽이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하고 꾸역꾸역 산다라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성격이 뭔지 내가 명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산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뭘 중요시하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까지도 알 수 있게 하는 WPI 검사에서 알려주는 그게 바로 타인평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WPI 검사는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것까지 알려주는 검사가 WPI 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WPI 검사는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것까지 알려주는 검사가 WPI 검사다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되게 보살님 같다. 막 그래서 그거를 점쟁이 같다. 너무 잘 어떻게 하시지? 하는 왜냐하면 이게 3차원 수준만 해도 생생하게 너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뭔가 예지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너 지금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이런 이야기 하지만 네 사는 거는 네가 너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것과 네가 하는 행동은 달라 내가 내년에는 꼭 제대로 잘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로 내 마음이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WPI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내 인생 반짝이는 내 미래 설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개는 지금 왜 저 크리스마스 트리는 저렇게 멋있게 빛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둡기만 할까 이런 마음의 분들은 참 억만장창 세상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성공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고정 황제가 다녀간 열방가베로 오세요. 맞아요. 그리고 파티처럼 즐길 수 있다. 이 조직 생활에 지친 이 산후비들 불금을 불태우러 지금 태국에 금요일 날. 빨리 오셔야겠네요. 저분은 아무래도 지금 추노꾼을 피해가지고 탈주한 노비인 것 같아요. 12년 노비 생활 탈출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WPI 검사를 처음 해봤을 때 느꼈어요. 그래요? 네. 아니 WPI 검사를 처음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내 마음을 알았으면 그 산업이 생활도 힘들지 않았을 텐데 노비 생활은 노비 생활이지 그게 뭐가 자기 마음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약간 독특한 거 좋아하고 남이랑 비슷한 거 싫어하고 그러면서 좀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운 감성 이런 건 없고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랑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건 딱 산업이과네. 그쵸. 산업이 조직에 되게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독특해도 되나요, 산업이? 그럼 여러 사람으로부터 관심이 대상이 되거나 아. 또 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산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 뭐 다른 상사나 욕먹을 거는 그 친구가 다 하고 뭔가 진짜요? 조금 잘못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걔가 그냥 다 덤태기 쏘고 총알바지인가요? 그럼 총알바지 역할을 하니까 또 이 총알 다 사라진 다음에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닐 맛이 난다 이럴 때 뿌듯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만뒀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총알바지들은 조직 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지내면 좀 편해질 수 있나요? 그 좋은 질문이에요. 총알바지로 조직 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편하게 지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거야.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성장 발전할 거야. 이 마음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으쌰으쌰 네. 재밌게 지냈어요. 네. 근데 조직을 한번 옮겼거든요. 갈아타서 더 좋은 번듯한 조직으로 더 갈아탔는데 번듯한 조직으로.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안 열게 되고 혼자 꿍하게 일만 하고 그 사람들은 막 다가와서 같이 막 친하게 지내요 이러는데 저는 개무시하고 왜요?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멍멍이었어요. 멍멍이과라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본인 네. 눈에는 멍멍이로 전부 다 보였다면 좀비로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마치 고양이처럼 이 빈정 상해가지고 삐졌어. 그렇죠. 삐진 상태로 그 조직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거 삐진 산업인은 이거는 거의 미친 멍멍이하고 마찬가지 왜 상황인데. 삐져요? 더 번듯한 대로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는데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더 번듯한 네. 데로 옮겨갔는데 왜 삐져요? 왜 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지심이죠. 스스로 내가 좀 전에는 근자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잘해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점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딱 봐도 와 넘사벽처럼 너무 나름대로 잘났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경력이나 이력을 보니까 와 역시 좋은 데는 괜찮은 사람이 많구나 하면 나도 더 나아져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갑자기 그 근자감이 있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니들보다 못한 줄 알고 그러면서 아니, 자기 근데- 스스로를 그들과 비교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좀 더 뭔가 스스로 이제 약간의 이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오기만 와. 내한테 가까이 막 긁어볼까? 이제 가까이 좀 마.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지냈다는 근데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가까이 가려고 갔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동네에서는 새 고양이가 나타나면 멍멍이들은 다 궁금하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의 조직에 우리 팀에 또 들어왔어? 그래 뭔가 있으니까 왔겠지. 우리 잘 지내보자 라는 상황인데 그걸 편하게 그래 잘 지내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보려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얘네들한테 만만하게 보이지는 말아야지. 이제 산호비의 피해의식이 피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시당할지도 몰라 하는 이 두려움 내지는 불안이 이제 내한테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확 긁어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지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속마음을 좀 표현하고 그냥 지냈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진짜 그러게. 힘들었을 거예요. 2년을 진짜 힘들게. 2년을 그놈의 2년. 진짜.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때려쳤죠. 2년 동안. 때려칠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때려칠 때 되게 두 가지. 때려쳐도 되나? 내가 조직 생활만 했는데 조직을 벗어나서 디자인을 한다? 이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디자인이란 거는 조직 안에서만 하는 거야 라는 희한한 믿음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디자인 기술자로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만 못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 두면 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에서. 근데 그만 안 그때 두면 죽을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꼬셔가 야 우리 같이 그만두고 그냥 결혼이나 하자 뭐 이래가지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아, 대부분. 진짜요? 그때 남자친구가 지도 회사 때려치고 싶어 죽겠는데 아. 야 우리 같이 때려치자. 같이 그렇죠. 때려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할 거야. 아니 그래서 진짜 같이 때려치셨어요? 네, 같이 때려치고. 진짜요? 엄청 슬프다가 갑자기 귀여워. 그러게요.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 때려치우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건지 말 건지 또 그와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 WPI 검사를 통해서 과연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나름대로 뭐 파악을 한다, 이해를 한다, 또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진짜 잘한 선택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한테 칼을 그냥 꽂는 그런 거의 죽고 만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지 한번 이 셜록항의 정문적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내 문제로 가지고 물어보기에는 참 그런데 누가 헛벌짓을 하는 거를 들으면 또 기분도 재밌잖아요. 네, 일단 재밌잖아요. 아니 황심수 방송을 보는 이유들도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데요? 약간 나랑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나만 찌질한 거 아니네. 나만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니네. 박사님이 상담해주고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개인 상담을 신청하게 됐잖아요. 네. 맞아. 내가 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개인 상담을 받다가 제가 이걸 공부하게 된 이유는 박사님한테 개인 상담 뭐 3번, 4번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박사님 말고 내 스스로도 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고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네. 무슨 공부를 했는데요? 뭐 답은 우리 동네에 있는 점쟁이한테 가도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널 공부한다는데 그 공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공부 이래서 아닌데 그게 공부는 진짜 그게 아닌데 공부가 뭐예요? 저는 근데 그러면은 논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렇게 황심소 출연하는 것도 저한테는 공부고. 그렇죠. 이거 책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푸는 것도 저한테는 공부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신 분들과 수다 떠는 것도 공부거든요. 저는. 놀라운 사회성.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사실 네. 행운을 준다는 게 잘 안 보여요. 네. 바뀌었다는. 그러게. 다 네. 예뻐 보여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귀엽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귀여우시고. 간에 네. 성인님은 본인이 행운을 주는 여신으로서 보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행운 주는 비즈니스는 잘 돼가고 계세요? 요즘엔 너무 신나요. 신나요? 네. 왜요? 어제는 그냥 예전에는 제가 그 사람들 고민 막 하면은 셜록 황님처럼 내가 해결을 해주겠어 이러면서 막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막 빌어줄게 같이 빌어줄게 박사님 하면서 따라하려고 하시는 그렇죠. 따라하니까 망했다 이거죠. 네, 망했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힘들었을 것 왜냐면 재미없고. 어떤 사람이 정혜님 저 입사지원서 썼어요. 로또 당첨되는 심정으로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제 속마음은 이놈 새끼야 되겠냐? 그런데 전 행운의 여신으로서
될 수 있는데 잠깐만요. 당황해가지고 약간 예. 거짓말하는 맞아요. 느낌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기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그냥 다 지우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어제는 뭐 했냐면 제가 요즘에 산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옷 같은 거 산 것도 막 얘기를 하고 핫팩이랑 겨울 준비한 것들도 막 하나하나 아이템 소개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막 꽂혀 있어요.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소개팅도 하고. 재밌었겠다. 소개팅을 하는 건 누구랑 어떤 소개팅을 하셨어요? 이게 솔로 탈출을 꿈꾸시는 분들이 제 방송에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근데 실제로 정희님을 만나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송 들어와서 연습하자. 연습해보자. 그러게요. 그러면 뭐 연습하다 보면 실전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정인님 눈에는 모두 다 미남으로 보이고 미녀로 그럼요. 보이고 그러니까 더 나는 좋겠네요. 매력을 진짜 잘 찾아주거든요. 저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재미없잖아요. 한 사람으로 하면.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으로도 등장을 해요. 우리 도련님들, 애기씨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냥 도시녀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 행운이 많이 나눠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행운을 예전보다는 나아졌는데 예, 나만 참. 재밌어도 되나 하는 게 아직 그러니까 여전했어요. 지금 본인이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행운이지 뭐 다른 행운을 따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제가 사는 게 꾸질꾸질하고 재미가 없는데 지금 재밌으면 저에게 이거는 대박이 아니라 대행운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전에보다는 조금 그 말을 안타깝네. 남이 해줬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러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운을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행운을 드립니다라는 방송을 하면 그거는 행운을 주세요라는 방송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이가 지금 행운을 주는 여신하고 지금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뭘 줘야 돼, 나를 대접해줘야 돼 이 마음으로 처음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하지 말고 내가 나 그냥 표현하겠다. 나 이런 그렇죠. 인간이야. 이렇게 막 그렇죠. 편하게 표현하고 내가 즐겁게 일했으면 일도 잘 됐을 텐데. 그럼 총알바지도 행복하게 그러니까, 할 수 있네요. 행복하게. 나만의 마음을 아는 게 스스로 산업이는 자기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난 산업이가 아니야. 나는 사공주란 말이야. 사공주 공주 대접을 해줘. 이런 노비임을 생각. 인정하지 않았네. 제가. 그렇죠.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 스스로 산업이는 자기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난 산업이가 아니야. 나는 사공주란 말이야. 사공주 공주 대접을 해줘. 이런 노비임을 생각. 인정하지 않았네. 제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노비임을 믿고 또 노비임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면 바로 그 노비는 공주로 변신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항상 보면 이 제투성이 아가씨, 신데렐라나 거지 왕자 다 본인이 찌질함을 인정할 때 왕자도 만나고 또 본인이 거지 왕자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다 그런 변화가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막연한 걸 기대하지 말고 나만의 마음, 내가 현재 나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 나만의 마음, 이 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금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는가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자기 인식을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가장 그걸 자기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어느 집 아들인가 딸인가, 내가 어느 회사의 어떤 노비인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집단 그 정체성으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간인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또 조직 또는 뭐 그게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신임을 인식하게 되는, 심지어는 너 왜 태어났냐, 저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되는데 내하고 민족 중흥이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러게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기보다는 꼭 어느 집안의 누구로서, 자식으로서, 어느 학교의 학생으로서, 어느 조직의 산업인으로서, 공노비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건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인식이라고 했을 때 전 요즘에 일기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막 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이제 이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네. 그냥 뭔가 이거 하면 좋다더라 하면서 그냥 들이나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땅 파는 일을 하면 저 땅 밑에 있는 보물을 제가 얻을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제 일기 쓰는 게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삽질을 하는데 삽질이에요? 이 삽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남과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옷 입고 좋고 분장하고 하면 제가 좀 더 못생겼지만 정희님이 훨씬 예쁘지만 누가 정희님이고 누가 김미정인지 좋고 분장하면 구분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나라는 걸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나만의 성격적 특성이라든지 선택, 행동하는 거, 뭐 감정이라든지 똑같은 거 보고 우리 느끼는 거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삶의 가치 면에서도 행동 면에서도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지금 정인님은 뭐라고 지금 정답같이 믿고 있냐? 일기를 쓰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정인님, 일기라기보다는 기분 나쁘거나 이럴 때 그냥 그 속마음의 표현을 막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네. 표현하는 거. 내가 평소에는 그걸 꼭 누르고 있는데 이 내 하는 방송에서 빌런 같은 애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방송이라서 내가 참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말은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내가 일기장에 이 나쁜 새끼, 십새끼, 기새끼 뭐 이러면서 무슨 요정인데 설마. 요정이니까 대놓고는 말을 못했는데 일기로는 쓰죠. 쓴다는 쓰죠. 거죠. 희망을 짓는 요정인데. 아니, 그거는 방송이고. 방송이고 일기에서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마 온갖 욕은 다 쓰는데 그게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로 하는 나는 욕쟁이 할 맛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별빛 정인님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제대로 표현된 걸까요?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아니죠. 욕을 한 게 아니고 왜 내가 기분이 나빴을까? 왜 내가 이전에도 똑같은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했었지 이게 좀 이게 파악이 이제 됐었어요. 분석을 아, 해. 자기 분석이에요? 마음을 분석하면 정신 분석처럼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이거 열심히 따져봤자 나중에는 아이고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됐을까 하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했어 하는 그래서 자책 또-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제가 아팠었죠. 그때 소화가 좀 안 그렇죠. 됐어요. 소화 이제 하고 불량 이렇게 마음을 되는. 약간 기계 같은 걸로 보나 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그런가 원인으로 봐요. 이런 결과가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이 나만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본다는 거는 내가 당한 이 억울하고 열받는 거를 하나하나 따진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별빛 정님 같은 경우에 행운을 가져주는 방송을 하는 행운의 여신이에요. 자, 행운의 여신에게 빌런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행운의 여신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너는 행운의 여신이 아니라 저주와 불행의 여신이면 틀림없어 라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렇죠. 내 거야 내 거야. 그 빌런이니까 빌런과라는 거를 네. 만천하에 알리겠다는데 그런 빌런은 행운의 여신하고는 다른 과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세상에 있어요? 다른 세상에 있어요? 다른 차원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차원에 있는 안 보일 텐데 그러면? 그렇죠. 아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대할 때 본인이 행운의 여신입니다 라는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자신이 하는 방송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행운의 여신은 내가 행운의 여신일까 아니면 왔다 불행과 갔다 해요. 저주의 여신일까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자신이 행운의 여신이라고 믿으면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신을 지키는 용사, 병사 역할을 해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백기사로도 얼마든지 나서가지고 그 빌런을 퇴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를 막 인상을 관리해 가면서 꾸역꾸역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본연의 모습은 어쩌면 저주와 불행의 이 피해자인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 일기랍시고 써봤자 소용이 그거는 없네. 근데 아까 자신의 행운의 여신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하는 것 같아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맞아요.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지금 산업인데 그렇지만 이 산업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돼. 독립해야 돼. 그러면서 산업이가 독립하는 거는 여전히 노비인 채로 도망다니는 거를 독립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추노꾼한테 잡히면 그냥 죽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토끼하고 노루하고 같이 지내면서 니야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구나 다람쥐야 너야말로 너처럼 나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이런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안타까운 도망다니는 노비 신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별빛장님 네. 본인이 행운의 여신임을 어떻게 스스로 확신하고 네. 그게 자기 인식이거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행운의 여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방송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성찰인 거예요. 우리가 반성한다라고 하면 저희 잘못을 고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은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내가 즐겁게 이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한테 행운을 주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즐겁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걸 이제 끊임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하는 게 바로 성찰인 거예요. 해서 만들면 돼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잘 녹여내고 있는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더 해봐야지. 그래서 조금씩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예를 그럼 들어서 조금씩 하지. 아니, 한 그릇 많이 할 거예요? 보통은 내가 내 믿음을 확인했어, 내 마음을 확인했어 이러면 단번에 되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많잖아요. 되시는 분들이 대개는 평생 노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말로는 당장 내가 내일 당장 면천을 하리라 뭐 이러면서 큰 소리는 그러면 치지만 제가 약간 울적한 날에 저를 위로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방송에서 불러봐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저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데 이 노래로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항상 내가 나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내가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할 때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이 나아지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게 내 일상에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또 내 마음이 좀 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조금씩 해보면 변화가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 조금씩이란 말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럼 왜? 어떤 오해예요? 하루하루. 저는 그냥 지금의 나에서 내가 항상 변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이라고 표현할 거냐면 아니요,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그 행동했다면 다시 또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대로 일하고 평소 삶에서 살고 있는지. 그러게요. 어떤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주저하고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봐. 그렇죠. 나만의 네. 마음에 여기 핵심 키워드를 전 적어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자기 인식과 성찰 이걸 날마다 하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춤을 막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퍼포먼스가 엉성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반복을 남자춤이었어요? 아니야. 남자 춤은 아닌데 뭐 네. 멋진 춤이 있었어. 에스파의 위플래시가 있었어. 어. 그런데 연습을 했는데 엉성한 거예요. 에스파처럼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매번 하면은 되게 좀 많이 좋아져요. 그 안무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이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 춤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인식하고 또 춤을 매일 연습을 하든지 하면서 내가 잘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그 자체도 성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조금 뭔가 더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알게 되신 게 있으신가요? 산호비님? 내 마음을 혼자만 꿍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다가 근데- 미친년 소리도 난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은 꽁하든 어쩌든 다 표현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맞아. 네. 내가 꿍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온몸으로 꿍하고 있어요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나는 아니야 숨기고 있고 이 적들이 결코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수신 장군의 그 마음으로 사는데 안타깝게도 삽질이 되는. 다 보여요. 그렇죠. 다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네, 역시 쉽게 저분은 산업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신 것 저는 같고요. 오늘 저의 네. 생활이나 저의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확 와닿죠. 네, 확 와닿고 이게 뭔가 자기 마음이라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서 황심소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그렇죠. 일단 12월 달. 그렇죠. 12월 달에 12월 달 이벤트 매주 금요일 날 저녁마다 일어나는 이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시면 아마 상당히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만의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자. 황신소 맨날 혼자서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아, 맞아.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도 사실 황심소는 혼자 듣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들으면서 야 저기서 말하는 마음이 뭐야? 너는 네 마음이 있냐? 그리고 이 마음을 좀 더 우리 잘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왜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이렇게 이 어두운 밤하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기가 가진 마음이 얼마나 별빛 정인처럼 반짝반짝하는 별빛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짙은 구름이 자욱하게 낀 밤하늘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마음을 알아보는 그 즐거움이 사실은 어떤 공부보다도 재밌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솔직히 말하고 싶어도 마음 이야기하면 무슨 비과학적이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러게요. 이렇게 그러게요. 반응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네. 말하기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상의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지. 그렇지 유심지. 네가 마음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또 하니까 날마다 그 명언집 받아 적으면. 그러게요. 뭐 오늘 내가 이러면 뭐 부자가 되리라 대박을 터뜨리라 그러면서 매일 뭐 마음을 다스리는 또는 마음을 어쩌고 하는 그런 경구 또는 좋은 말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그냥 비나이다라는 이야기나 뭐 마하 바녀 바라 밀다 이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독송하는 독경하는 또는 아멘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진정으로 그거는 종교나 미신에 빠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알려주는 거고 내가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는 진정한 심리과학 과학의 기반을 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 활동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황심소 기다려주세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나만의 마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 북콘서트와 함께하는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 내 마음을 등불 삼아 나를 찾아가는 여정. 삶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자기 마음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11월 24일 공부와 관련된 아이의 마음 읽기. 자신은 소심하고 끈기 없고 공부도 못한다는 중2 학생의 아픔. 끈기도 없고 나태하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숙제도 잘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도 이런 제 모습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걱정과 고민을 안고 있는 중학생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사의 길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마음의 MRI라고 불리는 WPI 검사를 통해 마음 치유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수련의 시간입니다. 이 세미나는 단순히 상담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전문 상담사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탐색과 수련을 겸하는 기회입니다. WPI 창시자인 황산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내담자의 사례와 상담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내담자가 가진 믿음과 그로부터 파생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파악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 타인의 상담 사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삶 속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심리 상담의 기본 원리를 넘어 WPI 심리 상담 모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실습이 이루어지며 내담자의 심리적 신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축법 등의 전문적 사고방식을 연습하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황상민 박사님이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배우며 마음 읽기와 상담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사로서의 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분들, 마음 치유사로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분들, WPI 심리 상담 모델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세미나는 깊이 있는 학습과 수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 사례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02-6263-2440